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문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y want to make a deal.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이 새 대테러 전략 문건에서 한국을 일본, 호주와 함께 주요 대테러 파트너로 명시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VOA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뉴스 들으시고 인터뷰 순서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지적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인권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의 김예지 북한 자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해설 익스플레이너 오늘은 신용카드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네, 새벽 1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중동 분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핵화된 이란, 즉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지 않는 이란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양국은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으며 적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한 구상과 관련해 제안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잠정 합의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호송 작전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행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을 얻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4시간 동안 매우 좋은 협상을 했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6일 중국 방문 중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이란 간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협상이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도할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테러 전략 문건에서 한국을 일본, 호주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주요 대테러 파트너로 직접 거론했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인 2018년 당시 대테러 전략을 발표했을 때는 한국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문건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호주 3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백악관이 6일 공개한 미국 대테러 전략 2026에 따르면 미국은 아시아가 이슬람주의 이념 확산과 테러리스트 모집, 그리고 미국 본토와 일본, 한국, 호주 등 파트너를 겨냥한 공격 자금 조성의 중심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건은 또 아시아의 해상 무역로가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 등 파트너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내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대테러 선전 대응 수단을 개발하고 테러 조직의 미디어 플랫폼과 공격 기획자들을 식별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공동의 대테러 이해관계가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핵심 관계를 재건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들 관계가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 감소에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건은 또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용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7일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향후 북한과의 잠재적 관여를 위해 중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이 언제든지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한국 총리는 지난달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건 참 좋다. 이번 중국 방문식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4일부터 15일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 이란,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됩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달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북해 김정은과 회담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중인 2018년과 2019년 김정은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비핵화 협상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제11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공동 작업 문서를 제출하고 북한은 NPT 체제 하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3국은 최근 제출한 공동 작업 문서에서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누리다가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계속 개발한 유일한 사례라며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NPT 체제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은 이번 평가회의 최종 문서에 북한의 불법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NPT에 따라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재확인, 북한의 조기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와 완전한 이행 촉구,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완전 포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 촉구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사안으로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우려도 명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작업문서 제출은 지난달 27일 개막된 NPT 평가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뷰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의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일반 토의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며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대테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8개월이 선고됐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테네시주 내슈빌의 매슈 아이작 루트와 뉴욕의 에릭 은테케 레제 프린스로 이 두 사람의 사건은 별도로 처리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에 미국 피해 기업들이 IT 직원용으로 배송한 노트북을 수령 보관하고 원격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해 해외에 있는 북한 IT 인력이 미국 안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 총 12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돌아갔으며 미국 내 피해 기업은 약 70곳에 달했습니다. 프린스는 자신의 회사 테크카를 이용해 2020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북한 IT 인력 최소 3명의 미국 기업 원격 취업을 도왔습니다. 누트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내슈빌 자택에서 랩탑 농장을 운영하며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IT 인력이 미국 기업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랩탑 농장은 북한 IT 인력이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노트북 여러 대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법무부의 존 아이젠버그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들은 북한 IT 인력이 합법적 직원으로 위장할 수 있도록 도와 미국 기업 네트워크를 위협하고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불량 정권의 수익 창출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도착 직후에 여권을 압수당하고 귀국 후에도 모범 시민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인권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의 김예지 북한 자문은 이 프로그램이 평양의 중앙 통제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 큰 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이 이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11가지 지표를 명시하셨는데요. 이 지표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들 중에 노동자들이 느끼는 가장 치명적인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ILO가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 11개가 증언 21건에서 전체에서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가 11개 지표를 모두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21건의 지표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국제법상 인정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11개 지표는 채무 속박, 신분증 압류, 이동의 자유 제한, 임금 체불, 열악한 근로생활 환경, 그리고 과도한 초과 근무, 외부 접촉 차단, 협박과 위협, 취약성 악용,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한 기만, 신체적, 성적 폭력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가장 유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이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중첩되어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건이 없으면 떠날 수 없고, 빚에 묶여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지시를 거부할 수 없고, 또 감시당하고 있다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잘 말할 수가 없겠죠. 이 겹쳐진 어떤 강제가 북한 노동자들의 탈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는 본인에게 부과된 매달 납부해야 하는 강제 계획분이었는데요.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지원을 하고 했었던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직접 만나본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실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매달 납부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러시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 자체가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을 진정한 자유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경제적 기회로 나온다고 해서 강제노동이나 인권 침해에 동의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말씀 나눈 분들은 잘 모르고 나왔다라고 그 속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규모로 보면 UN 전문가 패널은 2024년 기준 약 40개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북한에 연간 약 5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이 중 50% 이상의 수입이 핵실험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사실은 노동자들을 밖으로 내보낼 때 이 노동자들의 기회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더 펼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가 할당량이 무엇이고 또 노동자들이 국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위험에 처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국가 할당량, 즉 국가 계획분이라고 불리는 노동자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할당량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가 매달 의무적으로 북한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한 노동자의 표현을 직접 빌리자면 죽으나 사나 무조건 바쳐야 하는 금액으로 노동자들에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은
최대 월 420시간의 노동, 이것을 일일로 본다면 하루에 12시간에서 최대 16시간까지 이르는 굉장히 부당한 노동 시간을 통해서 러시아 회사에게 약 800달러, 그러니까 8만 루블 정도의 금액을 벌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이주 노동자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여기서 계획분 600달러에서 850달러 정도를 일단 국가가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러시아로 나올 때 항공료 등의 그런 여행 비용까지 빚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약 월 150달러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공동생활비, 식비,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정도 40달러 정도가 공제가 되면 손에 남는 금액은 약 1000루블, 그러니까 미화로 하면 약 10달러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쓸 때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것이 1일에 받는 금액이 아니냐, 1일에 10달러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서 여쭤보신 적도 있는데,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담뱃값 혹은 목숨 유지비 정도로 들리는 10달러 정도를 매달 받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계획분을 채우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이 다음 달로 이월되어서 채무 속박에 빠지게 되고요. 1년 내내 일하고 빚만 남는 경우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청부 혹은 활드라라고 불리는 불법 부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부는 무허가 사설 건설 작업으로 안전장비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할당량 이외에 국가 계획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러시아로 처음 나왔을 때 목표,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은 안정된 삶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이미 힘든 노동 이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인권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의 김예지 북한 자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바티칸에서 교황 레오 14세와 회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양측이 중동 상황과 서반고 지역의 상호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차량 행렬이 7일 교황 레오 14세와의 면담을 위해 바티칸에 도착했습니다. 내부에서 공개된 사진에는 두 사람이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중동 상황과 서반구의 공통 관심 사안을 논의한 가운데 국무부는 이번 면담이 미국과 교황청 간의 강력한 관계를 강조하고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그동안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평화와 대화를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선의를 가진 모든 이들이 항상 폭력이 아닌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을 거부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부당한 전쟁이라 말하는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교황을 비판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연이어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2일 교황이 범죄 문제에 약하고 외교정책 면에서도 형편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기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은 핵무기를 원해서 세상을 폭파할 수도 있는 나라를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황 레오의 팬이 아닙니다. 교황 레오는 이에 반박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수년간 모든 핵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제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루비오 장관은 이번 주 초 기자들에게 이번 바티칸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 최근 긴장이 발생하기 전부터 계획됐던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닙니다. 원래부터 계획했던 방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 몇 가지 일이 있었지만요. 루비오 장관은 이번 이틀간의 순방 중 이탈리아 지도자들과도 회동을 갖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질랜드가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과 이란 연계 행위자들을 포함한 대러 제재를 발표하며 북러 군사 협력 차단에 나섰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이날 발표한 제재 패키지에서 20명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피터스 장관은 구체적인 제재 대상자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군을 직접 지원하는 북한과 이란 연계 행위자들이 올랐으며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 유포 등 비군사적 수단인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행위자들과 모스크바의 불법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반우크라이나 선전 유포 세력도 포함됐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순환의장국 체제 전반에 걸쳐 광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G7 통상장관들은 5일과 6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에 대해 지난 여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된 포괄적 무역협정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EU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상한선을 15%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EU는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관세 면세 할당량을 제공하며 LNG 메탄 기준, 산림 벌채 규정,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타 바이러스 발병이 확인되기 전에 감염 크루즈선을 떠난 승객들을 추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현재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를 향해 항해 중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6일 미국인 여행객들이 탑승했던 네덜란드 국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보안전청 귀국자 2명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했으며 선박에 탑승했던 덴마크 국적자 1명도 자택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박 운영사는 4월 24일 세인트 헬레나에서 하선한 최소 12개 나라 출신 승객 전원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8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 국적 부부와 독일 국적자 1명, 그리고 모두 3명이 사망했습니다. So there's been sequencing done on 2 patients. We only have confirmation, lab confirmation from 3 of the 현재 실험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단 2건에 대해서만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안데스 바이러스라는 점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사실 선박의 이동 경로를 고려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안데스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해당 선박은 5월 7일 카보베르데를 출항했으며 5월 11일 스페인령 테베리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 속에 7일 국제 유가는 하락했고 세계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국제 증시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소프트뱅크 주가가 18% 급등한 데 힘입어 5.6%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선물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스탠더드 푸어스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S&P 500 선물은 0.2%, 나스닥 100 선물은 0.1%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도 133포인트, 0.3% 올랐습니다. 국제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0 아래에서 거래됐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약 4% 하락한 배럴당 $91를 기록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신용카드입니다. 네, 먼저 신용카드가 뭔지부터 짚고 가죠. 신용카드, 쉽게 말하면
카드 회사가 나 대신에 먼저 결제를 해주고 내가 나중에 갚아도 되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카드마다 고유 번호, 유효 기간, 보안 코드가 있고요. 사용자는 한 달치 사용 금액을 정해진 날짜까지 갚아야 됩니다. 기한 안에 다 갚으면 이자가 없지만 갚지 못하면 이자가 붙기 시작하고 연체가 이어질수록 이자는 쌓이고 신용 점수는 떨어지게 됩니다. 네, 반대로 기한 안에 갚으면 신용이 쌓입니다. 신용이 쌓이면 돈을 꾸어준 회사, 사람은 다음에도 염려 없이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자와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신용관계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신용카드입니다. 네. 은행 통장이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체크카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사용자의 신용 점수를 근거로 결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사실 미국 생활에서 신용카드는 필수입니다. 네. 렌터카, 호텔 예약, 주택 임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취업할 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일부 직종에서는 취업 심사 과정에서 이 신용 기록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신용 점수가 그 사람의 금융 신뢰도를 보여주는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네. 그러면 신용카드 누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 사람이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 꼼꼼히 따집니다. 기본적으로 18살 이상이어야 하고요. 21살 미만이라면 독립적인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또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으면 유리한데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이민자이거나 처음 카드를 만드는 사람, 이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 이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카드가 또 따로 있죠. 첫 번째는 학생 카드입니다. 네. 대학생이나 신용 이력이 짧은 사람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 승인 기준을 낮춘 카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금을 먼저 맡기고 그 금액만큼 한도를 받는 시큐어드 카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달 $300의 한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신용 점수가 낮아도 이 보증금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를 보증금으로 맡기면 그 비슷한 수준의 한도를 받는 방식입니다. 네, 세 번째는 가족 중에 신용이 좋은 사람의 카드에 공동 사용자로 등록되는 방법인데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카드에 이름을 추가하면 그 사용 내역이 내 신용 이력에도 함께 기록되죠. 그렇습니다. 자, 카드를 신청할 때 그러면 어떻게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전 심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벼운 조회인데요. 내가 이 카드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음 정식으로 신청할 때는 운전면허증, 사회보장번호, 소득정보 정도를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승인되면은 카드가 집으로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휴대전화에 카드 번호 입력해놓고 또 디지털 지갑처럼 사용하기도 하죠. 네, 카드를 받고 나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제때 갚아야 합니다. 한 번의 연초도 신용 점수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한도를 너무 많이 채우지 않을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한도가 한 $1,000라면은 $300 이하로 사용하는 식입니다. 비율로는 한 30% 이하죠. 네, 이 신용카드라는 게 급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지갑에 돈이 없어도 쓸 수 있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과소비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꼭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네, 잘 쓰면 신용을 쌓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구지만 무리하게 사용하면 높은 이자, 또 빚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2부에서 전해드릴 주요 뉴스 짧게 정리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새 대테러 전략 문건에서 한국을 일본, 호주와 함께 주요 대테러 파트너로 명시했다는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IT 인력에 미국 기업 취업을 도운 미국인 2명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0시부터 이어지는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 오늘의 뉴스와 함께 다양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 2부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y want to make a deal.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이 새 대테러 전략 문건에서 한국을 일본, 호주와 함께 주요 대테러 파트너로 명시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중동 분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핵화된 이란, 즉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지 않는 이란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양국은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으며 적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한 구상과 관련해 제안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잠정 합의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호송 작전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행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을 얻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4시간 동안 매우 좋은 협상을 했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실제로 가지지 못할 것이며 이란도 그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6일 중국 방문 중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이란 간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협상이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한 진정성 있는 논의 시도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교란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군도 이란 정권의 석유 수익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이란 항구와 원유 터미널에 대한 봉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6일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 선박 한 척의 운항을 막았다며 해당 선박이 이란 항구로 향하던 중 봉쇄 위반 경고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테러 전략 문건에서 한국을 일본, 호주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주요 대테러 파트너로 직접 거론했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당시 대테러 전략을 발표했을 때는 한국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번 문건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호주 세 나라가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백악관이 6일 공개한 미국 대테러 전략 2026에 따르면 미국은 아시아가 이슬람주의 이념 확산과 대테러리스트 모집, 그리고 미국 본토와 일본, 한국, 호주 등 파트너를 겨냥한 공격 자금 조성의 중심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건은 또 아시아의 해상 무역로가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 등 파트너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내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대테러 선전 대응 수단을 개발하고 테러 조직의 미디어 플랫폼과 공격 기획자들을 식별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공동의 테러 이해관계가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핵심 관계를 재건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들 관계가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 감소에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용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7일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향후 북한과의 잠재적 관여를 위해 중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이 언제든지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한국 총리는 지난달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건 참 좋다. 이번 중국 방문식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4일부터 15일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 이란,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됩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달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북해 김정은과 회담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중인 2018년과 2019년 김정은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비핵화 협상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제11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공동 작업 문서를 제출하고 북한은 NPT 체제 하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3국은 최근 제출한 공동 작업 문서에서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누리다가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계속 개발한 유일한 사례라며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NPT 체제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은 이번 평가회의 최종 문서에 북한의 불법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NPT에 따라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재확인, 북한의 조기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와 완전한 이행 촉구,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완전 포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 촉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 정보기술 인력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8개월이 선고됐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테네시주 내슈빌의 매슈 아이작 루트와 뉴욕의 에릭 은테켈레제 프린스로 두 사람의 사건은 별도로 처리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에 미국 피해 기업들이 IT 직원용으로 배송한 노트북을 수령해 보관하고 원격 데스크톱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해 해외에 있는 북한 인력이 미국 안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 총 12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돌아갔으며 미국 내 피해 기업은 약 70곳에 달했습니다. 프린스는 자신의 회사 테크카를 이용해 2020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북한 IT 인력 최소 3명의 미국 기업 원격 취업을 도왔습니다. 또 누트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내슈빌 자택에서 랩탑 농장을 운영하며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IT 인력이 미국 기업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랩탑 농장은 북한 IT 인력이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노트북 여러 대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곳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본질은 바로 이것에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It's all about로 문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m planning to buy everyone lunch today.
That's nice, but why? Not that I'm complaining about free lunch, but what's the occasion? I've been feeling like my team doesn't really like me, and I thought maybe this would help improve things. John, that's not true. It's all about people skills. What makes you think your team doesn't like you? I don't know, I just get this vibe. They're not as friendly or responsive, and it's been bothering me. Lunch is great, but it's all about social skills. 잔이 회사 동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고민이라 제가 본질은 대인관계 능력에 있다. 모두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문제라는 표현했습니다. It's all about people skills. 본질은 대인관계 능력에 있습니다. It's all about something. 모두 something. 어떤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It's all about. It's all about 뒤에 말씀하고 싶은 단어 넣으시면 됩니다. It's all about communication.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It's all about social skills.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성입니다. It's all about something. 본질은 something에 있다. It's all about people skills. 본질은 대인관계 능력에 있다. It's all about. 자, it's all about으로 문장 시작해서 결국 정작 중요한 것은 본질은 어떤 것에 있다 이런 표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I am planning to buy everyone lunch today. That's nice, but why? Not that I'm complaining about free lunch, but what's the occasion? I've been feeling like my team doesn't really like me, and I thought maybe this would help improve things. That's not true. It's all about people skills. What makes you think your team doesn't like you? I don't know. I just get this vibe. Lunch is great, but it's all about social skill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m planning to buy everyone lunch today. 나는 오늘 모두에게 점심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That's nice. 좋습니다. But why? 그런데 왜요? Not that I'm complaining about free lunch. Not that. It's not that. Not because. 뭐뭐 해서가 아니라 Not that I'm complaining about free lunch. 내가 공짜 점심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It's not that. Not because. Not that. But what's the occasion?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What's the occasion? Occasion. 특별한 행사, 상황. What's the occasion? 무슨 상황입니까? 이 말은 상대방이 평소보다 옷을 잘 입었거나 안 사던 점심을 산다고 나서면 오늘 무슨 날인가요? 무슨 일 있어요? What is the occasion?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I've been feeling like my team doesn't really like me, and I thought maybe this would help improve things. 우리 팀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상황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될까 생각했어요. That's not true.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It's all about people skills. 본질은 대인관계 능력에 있습니다. It's all about people skills. It's all about something. 본질은 something에 있다. 본질은 어떤 것에 있다. It's all about people skills. 본질은 대인관계 능력에 있습니다. It's all about. 자, it's all about으로 문장 시작해서 결국 정작 중요한 것은 본질은 어떤 것에 있다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끝으로 한 번 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m planning to buy everyone lunch today. That's nice, but why? Not that I'm complaining about free lunch, but what's the occasion? I've been feeling like my team doesn't really like me, and I thought maybe this would help improve things. That's not true. It's all about people skills. What makes you think your team doesn't like you? I don't know. I just get this vibe. Lunch is great, but it's all about social skills.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s all about people skills. 본질은 대인관계 능력에 있습니다. It's all about. It's all about. 이렇게 문장 시작해서 결국 본질은 어떤 것에 있다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바티칸에서 교황 레오 14세와 회담했습니다. 국무부는 양측이 중동 상황과 서반구 지역의 상호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차량 행렬이 7일 교황 레오 14세와의 면담을 위해 바티칸에 도착했습니다.
내부에서 공개된 사진에는 두 사람이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중동 상황과 서반구의 공통 관심 사안을 논의한 가운데 국무부는 이번 면담이 미국과 교황청 간의 강력한 관계를 강조하고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그동안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평화와 대화를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선의를 가진 모든 이들이 항상 폭력이 아닌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을 거부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부당한 전쟁이라 말하는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교황을 비판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연이어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2일 교황이 범죄 문제에 약하고 외교정책 면에서도 형편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기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은 핵무기를 원해서 세상을 폭파할 수도 있는 나라를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황 레오의 팬이 아닙니다. 교황 레오는 이에 반박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수년간 모든 핵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제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루비오 장관은 이번 주 초 기자들에게 이번 바티칸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 최근 긴장이 발생하기 전부터 계획됐던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닙니다. 원래부터 계획했던 방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 몇 가지 일이 있었지만요. 루비오 장관은 이번 이틀간의 순방 중 이탈리아 지도자들과도 회동을 갖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질랜드가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과 이란 연계 행위자들을 포함한 대러 제재를 발표하며 북러 군사 협력 차단에 나섰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이날 발표한 제재 패키지에서 20명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피터스 장관은 구체적인 제재 대상자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군을 직접 지원하는 북한과 이란 연계 행위자들이 올랐으며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 유포 등 비군사적 수단인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로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는 행위자들과 모스크바의 불법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반우크라이나 선전 유포 세력도 포함됐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악용하는 자들은 제재를 포함한 실질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제재를 광범위하게 우회하는 데 사용되는 대체 결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제재도 함께 도입한다고 밝히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불법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는 2022년 3월 러시아 제재법 발효 이후 2,0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 선박에 제재를 부과하고 다양한 무역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이 35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입니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의 석유 공급망과 제재 회피에 활용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 벨라루스, 이란과 연계된 65개 단체와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순환 의장국 체제 전반에 걸쳐 광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G7 통상장관들은 5일과 6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상설 사무국은 국제에너지기구 IEA 본부가 있는 파리에 설립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에 대해 지난 여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된 포괄적 무역협정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EU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상한선을 15%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EU는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관세 면세 할당량을 제공하며 LNG 메탄 기준, 산림 벌채 규정,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는 6일 인터뷰에서 양측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기대 사항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타바이러스 발병이 확인되기 전에 감염 크루즈선을 떠난 승객들을 추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현재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를 향해 항해 중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6일 미국인 여행객들이 탑승했던 네덜란드 국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최소 3개 주에서 해당 선박에 올랐던 주민들을 관찰 중인 가운데 아직까지 증상을 보인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귀국자 2명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했으며 선박에 탑승했던 덴마크 국적자 1명도 자택 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박 운영사는 4월 24일 세인트 헬레나에서 하선한 최소 12개 나라 출신 승객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8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 국적 부부와 독일 국적자 1명 모두 3명이 사망했습니다. So there's been sequencing done on 2 patients. We only have confirmation, lab confirmation from 3 of the 현재 실험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단 2건에 대해서만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안데스 바이러스라는 점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사실 선박의 이동 경로를 고려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안데스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It is the Andes virus just given the path of the ship. 해당 선박은 5월 7일 카보베르데를 출항했으며 5월 11일 스페인령 테레비디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 속에 7일 국제 유가는 하락했고 세계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국제 증시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는 소프트뱅크 주가가 18% 급등한 데 힘입어 5.6%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 선물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스탠다드앤푸어스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S&P 500 선물은 0.2%, 나스닥 100 선물은 0.1%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도 133포인트, 0.3% 올랐습니다.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0 아래에서 거래됐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약 4% 하락한 배럴당 $91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가치도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현재 전쟁 이전 수준보다 낮아졌습니다. 한편 맥도날드와 에어비앤비, 코인베이스가 7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등 기업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건국 250주년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어렸을 때 달에 가면 이 토끼가 방아 찍고 있다는 얘기 두 분 믿으셨습니까? 저는 달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토끼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거든요. 네. 네, 우리 선조들 밤에 정화수 한 잔 떠놓고 달 보며 소원을 빌었는데 1969년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을 때 달에서 지구로 이렇게 보냈죠.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달에 토끼 있다고 믿던 아이들 또 정화수 떠놓고 빌던 우리 어르신들 온 인류가 다들 깜짝 놀란 사건이었는데요. 네.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우주 시대가 펼쳐질지 오늘은 미국의 우주 탐사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그 우주 탐사 시작이 처음으로 그 사람이 타고 간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했던 그 65년 전이잖아요. 네, 1961년 5월 5일 지금 교신하고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네, 우주 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프리덤 7호를 타고 우주 비행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우주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이때부터 미국은 빠르게 우주 경쟁에 속도를 내면서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고요. 달 탐사와 우주 정거장 시대를 거쳐 2026년 현재 미국은 다시 달 탐사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3, 2, 1. Booster ignition. And lift off.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순간이네요. 진짜 딱 그 목소리가 나오네요. 아르테미스 2호. 좀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이 우주 비행사들이 정말 이걸 타고 갔다가 열흘 만에 다시 달 궤도를 비행하고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잖아요. 네,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인류가 다시 달 궤도로 향한 건데요. 네. 아르테미스 2호는 달 착륙이 아니라 이 달 궤도까지 갔다 오면서 시스템을 검증하는 게 목표였죠. 이 우주 비행사들이 타고 있는 이 오리온 우주선의 생명 유지 장치 또 로켓이 완벽히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발사할 때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하긴 하지만 하필 그날이 만우절. 4월 1일 만우절이었어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거 만우절 농담 아닙니다라고 공식 문구를 썼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멀고 먼 우주에서 아르테미스 2호와 관련된 이 흥미있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8살 아이가 디자인한 라이즈라는 작은 인형에 전 세계인의 이름을 담아 우주선에 탑승을 시켰습니다. 이 원래 계획은 임무를 마친 다음 우주선 안에 두고 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수 가방에 넣어서 함께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네, 달 뒷면을 비행하는 동안 그 40분 동안 지구하고 통신이 완전히 끊겼지 않습니까? 이때가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순간이라는 것도 참 감동적이에요. 지금도 전율이 오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서 인간의 면역력이 달에서 가능할까 어느 정도 유지될까 해서 아침마다 우주인들이 침을 뱉었다고 해요? 튜브 안에다가? 네, 화장실도 고장 났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나사가 우주선 방향을 태양 쪽으로 돌려서 이 막힌 얼음을 녹이면서 해결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아르테미스 이후 임무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이제 3호 곧 만나게 되죠? 네, 아르테미스 3호는 2027년 말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핵심 로켓 부품들이 이 케네디 우주센터에 도착해서 조립 중입니다. 원래는 달 표면에 착륙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계획이 수정되면서 달 착륙이 아니라 이 지구 저궤도에서 이 오리온 우주선 또 민간 업체에서 만든 달 착륙선과의 도킹 또 시스템 이런 걸 시험하는 데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르테미스 3호까지는 달에 가기 위한 최종 연습인 거고 네. 진짜 달 착륙 임무는 4호, 5호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8년 초로 예정돼 있는 아르테미스 4호가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달 남극에 얼음 형태의 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 달 남극 지역을 집중 탐사할 계획입니다. 네, 같은 해도 곧바로 5호도 계획돼 있고요. 네, 아르테미스 5호는 2028년 말에 이 달 착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미 한국우주국 나사는 앞으로 7년 동안 200억 달러를 투입해서 달 남극 인근에 지속 가능한 기지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 달에 깃발을 꽂고 오는 게 아니라 머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주 계획이라고 하면 보통 나사가 바로 떠올라서 이 정부가 주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의 기술도 적극 활용하죠. 또 네, 그렇습니다. 한국도 참여하죠. 네네. 아르테미스 협정에 현재 40개국 이상이 서명하고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 달 착륙선은 민간 업체인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에서 만들고요. 유럽 우주국이 이 서비스 모듈을 제작합니다. 또 한국은 다누리호가 남극의 어둠 속에서 착륙할 곳 정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달 탐사를 넘어서 이제 화성까지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8년 12월에는 이 무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그래도 머지않아서 미국의 우주 탐험이 달을 넘어서 화성으로 가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메리카 250 오늘은 미국의 우주 탐사 계획과 함께했습니다. 김미옥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함께하셨습니다. 진행의 장량희,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